요새 이슈됐던 거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부사관 진급자 교류. 아, 남편분도 부사관이시니까. 네. 거기서 진급자 교류가 옳냐 옳지 않냐에 대한 논쟁이. 아, 가족들끼리도 있어요? 이게 좋다 하는 가족도 있고요, 좋지 않다 하는 가족도 있는 거예요. 전방에 있는 가족들은 좋지. 그렇죠. 이제 후방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데 이제 원래 후방에 있던 분들은 전방 가야 되니까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강원도에 계시던 분들은 나도 수도권 나와서 살아보고 싶다 이러고, 또 수도권에서 좋은 인프라 누리던 분들은 가는 게 당연히 싫겠죠. 네.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원래는 안 하던 거니까 하니까 갑자기 이제 멘탈이 붕이는. 원래 알고 맞아요, 있었으면은 조금 대책을 했을 텐데 대책이 안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강원도에서 근무한다고 돈 더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나? 차등이 있어야 돼. 차등이 없어서 네.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부사관이라는 거는 어디 많이 이동이 없으니까 난 부사관을 지원해서, 그리고 이 부사관과 난 결혼을 했고 정착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건데 갑자기 교류를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들 약간 멘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상치 않았던 갑자기 일이 벌어진 거니까. 네. 그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김상호 TV 엄청 그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이랑 둘이 뭐야 진급자 교류하면 우리도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이러고 남편분이 경기 북부에 계셨다가 네 그때 지금 잠깐 내려왔잖아요. 근데 남편분도 진급하면 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남편분은 지금 아래 있던 것보다 위에 있던 시절이 더 많잖아요. 네. 열받는 게 그런 거죠. 경기 북부에서 전방에 있다가 강원도 북부로 간다거나, 네. 강원도 북부에 있다가 강원도의 전방에 있다가 경기 북부로 간다거나. 똑같은 거죠. 뭐 그럼 전방에 가. 근데 강원도도 좋아해. 그래도 파주니까. 그래도 파주 저 경기도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방에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네 맞아요. 지금 그렇게 또 군인 가족들도 다 같이 고민하고 있군요. 그러면 다들 좀 여론이 어떤 거예요?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반반 같아요. 팽팽합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장교는 원래 이동 많았어요. 이렇게 쓰는 장교 가족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이제 알바노 네. 너무 그런 거고, 이게 우리 육군 부사관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동을 하면은 숙소가 해결이 되거나 네. 우리 가족들이 그나마 보금자리가 잘 되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말씀하셨듯이 숙소가 막 대기해야 되잖아요. 이건 좀 짧은 기간이고 길면 6개월 막 뭐 1년 1년, 가까이 네.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은 혼자 가버리면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남편이 애들 보러 와야 돼. 네. 그럼 기름값, 네. 차비, 피로도가 또 많잖아요. 이런 기회비용도 못해도 아빠를 주 1회는 봐야 될 텐데, 아무리 적게 봐도 주 2주에 한 번 본다 하더라도 네.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최소 2-30만 원이 깨진다는 거죠. 기름값만 해도. 맞아요. 그러면 월급에 30만 원 깎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이것도 꽤나 큰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내 남편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걸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봐왔잖아요. 네, GOP에 막 퇴근도 못하고 네. 막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 거를 사회 밖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면 더 잘 벌 텐데, 더 잘할 텐데, 내 남편은 뭔가 자영업 같은 걸 해도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도 의원하기 전에 여러 가지 회사도 다녀보고 저도 제 사업을 해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랄까, 사람이 1시간에 일을 해서 똑같은 노동을 해서 버는 그 시급 개념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군인이라는 직업은 그게 너무 낮은 거예요. 환산했을 때 그 최저 시급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요새 뭐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최저 시급을 똑같이 받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랑 차이가 없이. 맞아요. 근데- 불법 치료제도 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지금 뭐 프라이드도 있고 본인이 군인이라는 그 명예와 자부심 이런 거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이 너무 힘들면 그 힘듦을 혼자서 다 안고 가지 말고 그냥 내려놔도 된다고 말을 해주는 편이에요. 아, 전역해라. 네, 전역하고 싶으면 전역하고 다른 걸 쉬지 말고. 생각해보고 애는 네가 말한 그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닙니까? 준비해서 어느 정도 저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그 무게에 압박을 아, 받잖아요. 너무 와이프네. 땡 잡았죠. 야, 소 회장 뭐하냐? 아, 예, 중대장님. 오늘 퇴근하고 롤 한 판 해야지. 아, 중대장님, 저 오늘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돼가지고. 야, 근데 너 머리가 왜 이렇게 기냐? 어? 너 머리 자를래? 나랑 오늘 롤 할래? 롤 하겠습니다. 나 오늘 롤 한 판 하자. 알았지? 아, 선픽해야 되는데 이거 인터넷 느려 터져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이거. 인터넷 바꿀 때가 됐나?
아 중대장님, 약정 끝난 인터넷이랑 정수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완전 손해인 거 모르십니까? 뭐?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 그게 정말이야?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도 받고 지원금도 받는데 안 하면 완전 손해이지 말입니다.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입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합니다. 18만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야, 그렇게 좋은 거는 진작 알려줬어야지 마. 아, 여보세요? 아, 거기 아정당이죠?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과 함께하세요. 초과 근무 시간을 100시간까지 확대해준다 했는데 다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더 일하라는 거냐. 지금 너무 많이 초과 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초과 시간을 1시간만 찍으면 그건 또 인정이 안 되잖아요. 네, 밥 먹는 시간을 빼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아니 9시간 근무해서 1시간을 빼주는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부대마다 다. 그러면은 거기서 1시간을 더 하면은 그냥 식사 시간 하나 빠지는 거밖에 더 되지 않냐. 그럼 10시간에서 1시간 빠지고 9시간으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안 된대요. 4시간만 인정이 되죠 하루에. 저는 사실 지금 국방부가 초급 간부 대우를 뭐 높여준다. 그리고 진급도 장기 근속하는 거 있잖아요. 선발도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거를 해주지 말고 허리에 있는 이제 중견 간부들, 뭐 상사, 중사 이제 이런 분들을 좀 챙겨줘야 이 초급 간부 분들이 아, 내 10년 뒤, 5년 뒤 모습이 저렇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거에 대한 비전을 보고서 계속해서 근속을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처음에만 반짝 잘해주고서 중사 되고 상사 되면은 그냥 버려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똑같아요. 국가가 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이를 출산한 사람들이 잘 살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출산 몇 년도부터 출산하면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네. 뭔 말인지 아시죠?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다자녀시잖아요. 저도 애가 셋인데 그럼 애를 늦게 낳아야 됩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출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 나도 저렇게 애 낳고 살고 싶다. 누구나 가족 누구나 저는 절대 지금 국가가 어려우니까 출산율이 안 좋은 거지. 경제가 괜찮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 갖고 그런 삶을 누구나 꿈꾸거든요. 근데 그 꿈꾸는데 자기가 지금 생존에 달린 문제니까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는 건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잘 사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정책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의원님? 근데 제가 중앙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죠. 사이드여서. 네, 저는 서울시만 담당을 하는데 서울시가 하기에는 역부족이더라고요. 아 그럼요. 좀 움직여줘야 되고. 그건 너무 힘들죠. 관사에 살 때 네. 관사를 퇴거하잖아요. 퇴거할 때 분명히 그 벽지가 망가져 있거나 뭐가 파손돼 있거나 하면은 따로 돈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분이 이사를 갔는데 하나도 고쳐져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맞아요. 그것도 문제가 네.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 이사 오신 분은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 본인이 돈을 내고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돈을 받았잖아요. 관사 담당 쪽에서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 그때 퇴거할 때 뭐 모니터링 했던 사람이랑 지금 저랑 다른 사람이다라고 아. 책임을 회피해요. 이동하는 거, 관사 대기하는 거 다 힘든데 거기다가 주거 그런 수리 비용, 도배 장판 비용 이런 것까지 싹 다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군인 월급 얼마 한다고 그 도배 장판 하면은 최소 100만 원 깨잖아요. 그렇죠. 최소 100만 원이죠. 네. 그리고 뭐 이사 비용도 뭐 1년에 한 번 든다고 치면은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지금 장교들은 특히나 이사 많이 다니면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도배장판 하면은 뭐 100에서 150 깨진다고 치고 TV 인터넷 정수기 에어컨 설치하면은 그 한 50만 원 깨져요. 엄청. 정수기까지 해서 설치 이전 비용. 네. 거기다가 이제 이사 비용만 지원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다 더하면은 또 기회비용까지 발생하면은 한 200만 원 깨진단 말이야. 이사할 때마다 한 150에서 한 200 깨져요. 그럼 이거를 나누기 12 하면은 내가 매월 한 15만 원짜리 적금을 깨는 거야. 월급에서 15만 원 빼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이런 이사 다닐 때마다 보직 이동비를 따로 챙겨줘야 돼 사실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심해요. 아니면 장판을 TF를 만들어서 군이랑 계약을 해서 나갈 때 그 팀들이 와서 싹 다 해주고 가는 거 같아. 맞아요. 왜 우리가 뭐 보수비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따오거든요. 사업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군부대 이사, 뭐 관사 이동시, 뭐 도배 장판 팀을 우리가 회사를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도 되는데 그건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전혀 안 하죠. 왜냐면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지저분한 집을 잘 안 사거든요. 이제 관사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은데
층간소음. 아 요새 층간소음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관사잖아요. 그러면은 위아랫집이 누군지 다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 선후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조심스럽고 괜히 말씀드리기 껄끄럽고 괜히 또 말했다가 뭐 그런 경우도 있대요. 뭐 아랫집에서 윗집에 올라가서 뭐 아 죄송한데 뭐 층간소음이 이래서요 라고 했는데 윗집이 알고 보니까 선배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수를 조회를 하면 누군지 나오나 봐요. 국토부에서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관세관리한테 물어봤을 거야 아마. 네. 그럼 그 아내가 얘기를 했어도 그 남편 현역인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와이프가 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면서 괜히 막 그런- 갈구는 거죠. 그런 좀 무상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뭐 몇 번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알고 봤더니 뭐 원사고 막 부사관들끼리 또 사이도 안 좋아지고 막 싸우고 그런 걸로. 근데 또 집이 좋지 않으니까 층간소음이도 그렇고 또 군인 자제들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또 넘치잖아요. 애들 활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층간소음이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층간소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층간소음이 나기도 나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들 집에 혼자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있어 자꾸 층간소음이 왜 커지게 느껴지냐면 아무도 없잖아. 공허하잖아. 그쵸, 정막이 그쵸. 흐르는데 쿵쿵거리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저것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층간소음이 안 나는데 난 것처럼 환청이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의 단계 중에 여러분들 군인 와이프들 중에 집에 혼자 있는데 자꾸 층간소음을 호소한다. 낮인 아무도 없을 때 그러면은 그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주변에 후배들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올라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와이프 계속 들린다 그러고 난 안 들리는데 우리 와이프가 예민해서 그런가 했더니 막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병원 가고 막 그런 거죠. 우울증.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이게 점이 퍼지는 네. 거죠 이렇게. 뭐 밤에 진짜 심각한 것도 있고 밑에 층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꼭 위층이 아니고 밑에 층이 1층인데 이제 1층에서 뭐 놀러 왔어요 누군가들이. 놀러 와서 노래 부르고 깔깔거리는 그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아파트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옆집의 소리도 다 들리고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런 것도 있고 숙소들 대부분이 좀 있으면 이사 가니까 혹은 자기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이 건설사에 대한 불만도 없고 그런 거를 또 얘기도 안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거 얘기하면 또 군대에서 쉬쉬하는 것도 있고 맞아. 그래서 아마 더 20살 차이 더 뺨칠 거예요. 숙소가 다들 막 얘기 안 하는 거지. 군카페에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또 좀 핫한 게 육아휴직 얘기인데요. 네.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쓰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보직을 비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쓰고 오면은 6개월 이상 쓰고 오면은 발령이 나잖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저출생이다 뭐다 해서 공무원들부터 해서 아빠의 달 이런 게 있는데 군인들은 그런 걸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 눈치가 많이 보이죠. 맞아요. 야너 이렇게 바쁜데 육아휴직을 써? 그쵸. 아 좀 육아휴직을 좀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너 육아휴직 가는 동안 너 자리 비우면 너 때문에 고생하는 애가 걔한테 평정을 줘야겠다. 그럼 이제 그 해에는 육아휴직 쓴 사람은 또 말은 돼요. 왜냐면 누군가가 빠지면 누군가 고생을 하니까 평정을 또 줘야 된다? 그것도 말은 되는데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쓰는. 네. 그러다 보면은 저출생이라고 지금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뭐 저출생을 살려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군대 문화는 그것과 좀 항상 반대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육아 시간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2시간씩 하는 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이거 눈치 보이잖아요. 여군들은 그나마 네. 여군들끼리 보통 경쟁을 한다거나 하니까 여군들은 그나마 쓴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네. 이제 엄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먼저니까. 근데 아빠들은 야 너만 뭐 애 낳냐? 나도 애 낳는데 나는 그런 거 안 썼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네 그런 또 인식이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윗분들은 원사급 되는 분들은 아 그런 게 생겼어? 옛날에는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거 없었는데. 없었는데 네. 야 그 하나 다시냐? 그래 너 쉬어라 내가 할게 막 이런 식으로 돼 보니까 이제 절대 못 쓰지. 그쵸. 남편분이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한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남편은 안 쓰려고 해요. 일단은. 네 다들 그럴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쓰면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허울뿐인 거지 한마디로. 그쵸. 허울뿐인 거야. 나중에 평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뭐 빨리 그럼 뭐 나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평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곳으로 또 발령이 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평정에 문제 생기면 아야쟤 필요 없으니까 이제 보내버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 내가 이 부대에 있고 싶은 사람들은 그쵸. 또 못 떠나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 진급도 문제가 진급도 있는 들어가야 거고. 되는 거고 나중에 또 성과상여금 줄 때도 또 그렇죠. 점수가 또 들어가니까 아 이거 악순환에 진짜 그러네. 네. 빠질 수가 없네. 너 지금 사람은 부족하지. 너 육아휴직 쓴다고? 아 그럼 또 뭔가 눈치 봐야 되고
아 괜찮아 갔다 와라고 하지만 또 뒤에서는 또 무슨 얘기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평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군인 본인은 사실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카페에서도 보면은 도대체 민원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민원을 넣어봤자 그게 결국 다시 야 지금 애 누구냐? 이거 야 김대휘. 누가 넣었어? 김대휘 네 와이프 아니야? 된다고. 우리 부대 왜 왔냐? 야, 지금 출산 앞둔 애 누가 있어? 야 김대휘 얘기를 하지 마. 왜 민원을 넣어? 그럼 김대휘는 야,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야, 그런 얘기 왜 했어? 그러니까 눈치 보인다 이거 소문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도 함부로 이거를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허울뿐이 제도네 진짜. 그래서 되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림의 떡이네요 제도가 완전히. 여군들은 쓰거든요 사실. 여군들은 쓸 수밖에 없고 여군들은 여군들끼리 경쟁하니까 쓰는데 남군들은 눈치가 보이죠. 진짜 그러네 입장에 들어오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휘관이었어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육아휴직 그쵸. 그지. 그냥 네. 네가 좀 옆에 있는 네가 좀 고생하자 그러면 당연히 얘한테 가겠지 시선이. 그러니까 사기업에서도 지금 뭐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 저출생을 뭐 해결하려면은 이것도 강제 휴가를 줘버리는 거 어때? 강제로 해야 돼요 진짜. 하려면. 강제. 네. 그냥 강제라고 월급은 그대로 주고 출근시키지 않는 거지 아예. 무조건. 안 하면 지가 뭐 징계 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핀란드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출산율이 1.8, 1.9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옛날에 저출생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강제로 했다더라고요. 아빠가 꼭 3개월 쓰라고 하고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는 그 뭐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거 절대 눈치 안 보고 오히려 막 가라고 이렇게 떠미는 문화가 됐다 하더라고요. 강제를 해야겠네. 벌금을 징수해야겠네. 월급까지. 지휘관 벌금 징수. 그 정도는 모르겠고 그냥 기업에 벌금을 때리거나. 네, 뭐 그걸 제도로 만들 거면 진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부여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군인 꼭 육아휴직 강제해야 돼요 이건 아닌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돌려돌려 얘기하시는 거군요. 남편분 피해 볼까봐. 아니에요. 남편은 별로 육아휴직을 안 쓰려고 하니까. 안 쓰려고 하는 게 눈치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근데 모든 사람 다 그렇겠죠.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군인 가족으로서 살 때 그러니까 군인들은 사실 자부심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명예도 있고. 근데 군인 가족으로서 사는 게 그렇게 막 기쁜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정도의 대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존중이라든지 군인이 진짜 멋있다, 우리나라를 정말 지켜주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이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군인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근데 군인 가족으로서 살다 보니까 뭐랄까 애국심? 이런 게 좀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10월 달에 국군의 날 행사했잖아요. 그때 진짜 멋있다고 저는 느꼈는데 이런 행사 하면서 정말 힘든 분들은 또 힘들겠지만 저는 이런 행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대중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야 그래도 군인은 집 나오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제 사촌이 어디 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의 친구가 군인 가족이었는데 막 걔네들은 집이 나온다고 자랑을 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자랑이었을까? 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도 그러니까 너넨 집 나와서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관사의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집이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잠깐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보증금 내고. 근데 그런 부분을 군인들이 너무 대우 잘 받고 있다. 복지 좋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처우 같은 것들을 좀 같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